안녕하세요. 읽고 쓰는 삶을 전하는 작가 김은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전할 주제는 책 5권을 출간하고 달라진 삶에 대한 이야기. 주제 잘못 잡았더라고요. 이걸 12분 안에 어떻게 풀까. 너무 주제가 방대한데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타이틀 위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절대 결코 단 1%도 저의 자랑이 아닌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거란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자그마치 33년이었습니다. 20살까지 시간을 돌이켜보면 한 단어로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싶은 만큼 악몽 같은 시간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됐던 가사노동은 제가 이 집의 식모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노동에 시달렸는데 그 노동보다 저를 악몽이라고 하게 했던 건 수시로 이어지는 엄마의 폭행과 폭언이었죠. 정상적으로 크기 쉽지 않겠죠. 영혼이 파괴된 느낌? 그걸 나중에 나이 먹어서 알았는데요.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살, 이때 한번 자살을 제가 경험하고 20살이 될 때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제가 학비를 벌어 대학교를 다니고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석사를 하고 박사도 밟고 쓰리잡도 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20대를 살아요. 지금 저한테 20대로 돌아가라 해도 그때보단 열심히 살 자신이 없을 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사회가 가르쳐준 건 그거였어요. 노력보다 중요한 건 돈이었고 실력보다 중요한 건 백이다. 돈과 백이 없는 저는 되게 비참한 시간을 많이 보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젊잖아요. 젊다는 걸 무기로 포기하지 않고 싶고 살고 싶었는데 30을 넘기면서 또 한 번의 큰 나락으로 빠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신한테 이제 그만하고 싶다. 어떤 미련도 희망도 없고 제가 더 이상 무슨 노력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당당히 따졌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두 번째 자살을 준비할 때 우연히 이 영화를 만나게 됩니다. 잘생긴 배우, 감동, 일도 못 느꼈어요. 제가 느낀 건, 제가 꽂혔던 건 이 주인공의 고통이었어요. 저 주인공이 숨 넘어가는 고통을 느끼면서 아, 저걸 내가 해야겠다. 내가 저렇게 고통스러우면 현실의 고통을 잊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무모하게 또 마라톤을 시작하고 근데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니까 크게 못 느끼시지만 여자분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전 달리기를 진짜 못해서 단 1km도 못 뛰던 제가 우여곡절 끝에 3년 후에 풀코스 40.5를 완수하게 됩니다. 뛰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피니시 라인을 밟았을 때요.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스스로 내 삶을 끊지는 말자라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배신에 대인기피증에 시달려서 있을 때 우연히 지나갔던 서점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운명이 있나 봐요. 서점이 저를 끌어당긴 느낌이 들었고 거기 딱 들어가는데 와, 이 많은 책 내가 한 권씩만 읽다 보면 인생 끝나겠네? 나 여기서 죽어야지? 어차피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서점으로 출퇴근하면서 3년간의 시간을 보내는데 지나고 보면 이때가 생존 독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순간 삶이 평온해졌어요. 처음엔 어색하더라고요. 나 이렇게 평온해도 돼? 나 이렇게 웃어도 돼? 걱정 없어도 돼? 일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을 맞이하게 됐었어요. 차츰 이 시간에 익숙해질 쯤 누군가 떠오릅니다. 세상 어딘가에 나처럼 고통받고 있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 버티면 그 다음 삶이 열린다는 거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리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 책을 쓰게 됩니다. 첫 번째 책. 이 책 덕분에 저는 저와 타인을 치유를 돕는 사람이 됐는데요. 이 책 쓸 때 정말 많이 울었었어요. 처음에. 정말 많이 울었었고 근데 그게 마지막 눈물이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고 저는 덤덤하게 제 아픔, 상처 다 그대로 말할 수 있는데 강의 듣는 분들이 이제 오시죠. 두 번째 타인의 성장을 돕는 강사가 됐습니다. 이 책 쓸 때만 해도 제가 작가, 강사 일도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썼던 이 책이 서평들이 올라오는데 온통 반성문입니다. 아, 이게 아닌데 그래서 정말 또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 진통을 겪고 제가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용기를 내서. 그리고 나와서 저의 아픔, 상처 모든 걸 다 온전히 드러내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근데 저의 이 작은 시작이 또 하나의 기회를 불러일으켜서 다꿈스쿨 청원린 대표님이 연락이 와서 강의를 하자 했는데 이때 70명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란 말을 했지만 피하지 않고 이 산을 넘고 나니 그 다음에 또 테니텐에서 연락이 와서 100명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니 아, 내가 사회에 할 일은 다 했다.
책을 써서 메시지를 전달했고 사람들한테 저의 못난 모습 온전히 다 오픈하면서 그러니까 용기와 힘을 가지고 도전하세요까지 전달했죠. 여기까지 다 했다 생각하고 저는 일상으로 돌아와 제 생활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메일 하나가 옵니다. 처음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어요. 매일경제 신문 보라고. 근데 밑으로 내려가는 500명 제 책 제목이 보이더라고요. 500명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마우스 잡은 손이 엄청 떨렸어요. 왜 떨렸냐면 저는 머니수가 있는지 몰랐어요. 머니수를 어떻게 알았냐면 2017년에 김성현님이 나왔더라고요. 한참 그때 생각의 비밀 나와서 이제 차츰 알려질 때였는데 아 머니쇼가 글로벌 회장들이 나오는데요? 그러고 머니쇼에서 2년 후에 저한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제가 손이 떨릴만 하겠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미쳤어 말도 안 돼 계속 이러면서 진정이 안 됐는데 마음 한켠에는 피하지는 말자. 피하지 않으면 난 또 한편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울림이 들렸고 그래서 저는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500명이 너무 빨리 마감이 돼가지고 저는 결국 2,000명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도 아나운서가 제 이름을 부르고 무대에 올라갈 때 그 심장 폭발하는 그 느낌 있죠. 지금도 생생한데 이걸 넘어서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지금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도 그때 반응이 좋아서 강의를 하게 됐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젊을 때는 어떻게 태어났냐가 중요하지만 나이 들수록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하다. 이 메시지 때문에 제가 되게 열심히 하려 하고 나이 먹는 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강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몰라도 여러분 빠숑 아시죠? 정리 아시죠? 다 아시더라고요. 다 셀럽들인데 저만 일반인이거든요. 근데 인기 세미나에 뽑혀가지고 저한테 되게 감사했던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차츰차츰 성장을 하게 됩니다. 책 한 권으로. 그 다음에 이게 저의 둘째인데요. 얘는 아직도 인쇄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를 인쇄받는 작가로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리모델링 코칭, 전국으로 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서울에서는 수서역, 부산에서는 부산역. 한 분은 서울 수서역에서 9시간 앉아있어요. 그 스타벅스에 혼자. 아침 첫 차 타고 올라가서 3명 코칭 9시간 하고 막차 타고 광주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전국의 사람들을 도우러 다녔고요. 세 번째 책, 거북이 독서혁명입니다. 거북이 독서혁명을 유수 콘텐츠로 선정이 됐고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독서 문화 향상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책 안 읽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부모만이 가정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이가 책을 읽기 원하시나요? 그럼 엄마가 읽으면 됩니다. 부자 되고 싶은가요? 그럼 재테크 공부하셔야죠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책을 읽히고요. 평온해 보이지만 이게 시간이 새벽 6시예요. 새벽 6시면 5시 반부터 5시 나와서 집에서 와서 모였겠죠. 그렇게 이런 독서 문화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책 공부 그룹과 행복 달렸어. 이 책 덕분에 저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이 책 덕분에 저희 아이의 학교에서 진로 특강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책 덕분에 저는 잠실교보에서 저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다 플러스 알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초등학교 6년, 방학이 12번이죠. 12번을 항상 도서관에서 보내거든요. 도서관이 저희 가족의 아지트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 엄마 도서관에 엄마 책 있어. 신기하니까 찾아서 읽는 척 했겠죠. 저는 귀여워서 이 사진을 찍어놨었는데 이 아이가 4년 후에 저랑 사인회가 할 때 같이 참석했었고 그해 가을에 책을 써서 작가로 데뷔를 합니다. 박수 치려면 왜 박수 치려면 2000년에서도 박수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번에 나온 저의 그럼에도 행복한 이유 정말 독자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요. 이 책 읽고 제일 많이 들은 서평이 두 가지였습니다. 사라져서 고마워, 책 써줘서 고마워. 버티고 사니까 독자분들한테는 사라져서 고맙다는 이야기 듣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픔 드러내서 고맙다고. 저는 그냥 용기와 희망을 들기 위해서 돕기 위해 서서 오픈한 건데 그게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까 저도 되게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눈물 없이 아픔과 상처를 이야기하지만 강의 듣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분들은 제일 많이 듣는 건 희망의 증거가 되죠. 감사합니다. 저 이 생각 했거든요. 제가 비난 고통 터널에 있을 때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난 누군가 희망의 증거가 될 거야. 이 마음이 있었는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빛나는 존재의 가치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책 5권 내고 가장 크게 달라진 거 하나 꼽으라고 하면 이거 아닐까 싶어요. 읽고 쓰는 삶. 그래서 저는 제 삶이 끝나는 날까지 매일 독서를 할 거고 매일 글을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번째 책 집필도 시작했고요. 혹시 6일 내고 갑시다 책 아시는 분? 우리 책 좀 읽읍시다. 자, 제가 20대 때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 내 업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가르쳐준 책 중에 하나거든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6일 내고 갑시다의 작가이기도 하지만 메가스터디는 아시죠? 네. 메가스터디 거기 중동 회장님이시거든요.
20년이 지나서 제가 작가로 만나면서 당신 책 덕분에 제가 20대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라고 인사할 수 있었고, 저한테 큰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김소연님이라든지 경제 강의 되게 재밌게 잘해주신 우리 오건인 작가님한테도 책 선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글을 쓰는 이유, 제 거 첫 번째 책이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그전 내가 정한다. 적어도 이 책의 글쓴이는 내게 그런 글을 쓴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독자한테 받은 최고의 찬사인 것 같아요. 제가 글을 쓰는 목적이 이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는 계속 제 삶을 글에 담아 타인 돕는 글을,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글을 쓰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잘 들으셨나요? 네. 반응이 어떻게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말이 되게 빨랐습니다. 혹시 못 알아보신 분들은 개인 통화하시면 제가 개인 가해 해드릴게요. 자, 박수 치는 분들은 다 잘 들었다 이해하고요. 자, 지금까지 들으신 거 다 잊으셔도 됩니다. 그냥 잘 들었구나 잊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하는 말이 진짜 메시지입니다. 33년 동안 저렇게 악몽이 시작되는 살았는데 사람이 정상적일 수 없겠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정적이었고요. 늘 불행했고 행복이 뭔지 몰랐고 웃는 게 뭔지도 몰랐고 나란 존재는 아예 없었죠. 그랬던 제가 시간이 지나서 저를 사랑하게 되고 행복이 뭔가 알게 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정말 마흔 넘어 다시 태어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누군가 저한테 말 걸면 되게 경직됐던 사람인데 제가 먼저 다가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 수 있게 됐고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저는 항상 아까처럼 이전의 사진 항상 이렇게 고개 숙이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고요. 또 가장 큰 건 33년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 더 이상 지우고 싶지 않아요. 저의 인생의 일부람을 받아들이게 됐고 인정하고 저 삶 또한 사랑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건 오직 하나입니다. 일단 시작했다는 거. 시작하고 멈추지 않았다는 거. 제가 살아가는 소명은 내가 머문 공간이, 제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제가 머문 공간이 더 나은 공간이 되길 바라는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 성장의 기준은 타인이 아니라 어제의 저입니다. 전 어제보다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또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시작할 차례입니다. 제가 오늘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제가 아까 타인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첫 책을 썼듯이 시작이 여러분한테 변화를 이끌어줄 것입니다. 시작을 결심한 선착순 8명에는 오늘 제가 그럼에도 행복한 이유 저자 사인본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되고요. 12분 동안 온 마음으로 소집중해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니라벨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